돈은 불릴수록 불어난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을 새겨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돈은 버는 것이지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소에 모아뒀던 돈에서 처음 자산관리가 시작된다. 즉, 먼저 아껴둔 작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관리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모으기, 아끼기, 투자하기다. 모으기의 기본은 매월 받은 월급의 일부를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선저축, 후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쓸 돈을 모두 쓰고 월말에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려 하면 푸어족이 되어 저축할 돈이 없게 된다. 아끼기. 매월 고정 저축과 기본적인 생활 지출 외에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아낀 돈은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자금이 충분히 모이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투자하기. 투자는 모은 돈과 아낀 돈으로 보험, 주식, 펀드 등의 자산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모으기와 아끼기는 기초에 해당한다. 이 방법을 이용해 돈을 모은 대표적 인물이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이다.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9세기 미국의 3대 부호이다. 그가 일생 동안 번 돈은 10억 달러가 넘고 세금으로 낸 돈만 1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평생 얼마나 근검 전략했는지는 잘 모른다. 어느 날 록펠러가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차비 10센트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돈을 빌린 뒤 내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걸 꼭 알려주게. 내가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비서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센트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록펠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달러를 은행에 넣고 2년이나 지나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이자가 10센트라네. 록펠러가 평소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는 식사가 끝나면 종업원에게 15센트의 팁을 주곤 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종업원에게 팁을 5센트밖에 주지 않았다. 이때 종업원은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며 말했다. 제가 당신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절대 10센트를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 평생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 뉴욕의 한 호텔에 와서 호텔 매니저에게 물었다. 여기에서 가장 저렴한 방은 하루에 얼마죠? 저 혼자 묵을 거라 작은 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호텔 매니저가 왜 그렇게 초라한 방에 묵으려고 하시죠? 선생님 아드님의 저희 호텔에 오시면 항상 제일 비싼 방에 묵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싼 방을 찾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록펠러는 재치 있게 말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자고 제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그 돈을 결정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자산 관리의 기본이다. 그런데 돈을 아껴야 한다면 대체 언제까지 아껴야 하는 것일까? 돈을 버는 목적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평생 돈을 아낀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가? 하지만 부호들의 생각은 다르다. 록펠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방대한 재산을 가진 대부호도 돈을 아낀다. 단 10센트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돈을 아끼는 것은 일종의 학문이다. 이 학문에는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쓸 줄 아는 것도 포함된다. 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쓸 줄도 알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도 부족할 수 없다. 하버드 출신의 학자가 돈을 아끼는 비결을 발견했다. 집에서 쓰는 일상용품 중에 쓸모없는 것은 절대 사지 않고 쓸모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사실 이 비결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너무 하찮게 여겼을 뿐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물이나 전기를 아끼는 것을 생활 습관으로 길들이라고 한다. 또한 명품보다는 편하고 잘 맞는 옷이나 물건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먹는 것 역시 외식하는 횟수를 줄이고 식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을 권했다. 그렇게 했더니 두 사람의 생활비가 이전보다 $1,000 넘게 절약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생활의 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돈은 한 푼 한 푼씩 모여서 쌓이는 것이다. 삶도 사소한 것이 하나씩 쌓여 완성된다. 꼼꼼하게 계산하다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관리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학적인 자산관리 습관도 바로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크기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